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론이 2021년 연말에 AI 데이라는 것을 할 것이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AI 데이 이전에 프리뷰로 현재 어떤 방식으로 테슬라가 AI를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테슬라는 오토노미 데이라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면 이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배터리 데이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와 같이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효율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신기술보다는 어떻게 하면 양산이 가능할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값이 점점 내려가면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비슷해져 프라이스 패러티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무엇을 할까 궁금해했는데 올해에는 테슬라 AI 데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 AI 데이 혹은 도조 데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AI 데이가 까마득히 멀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한번 프리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이미지를 보고 분석할 때에는 룰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룰 베이스드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규칙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코딩을 할 때 이 신호등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RGB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이와 비슷한 색상을 보면 빨간불이라고 인식을 하고 차량이 멈춰야 한다라고 모든 값들을 사전에 약속한다는 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규칙 기반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비용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AI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신호등의 색상은 조금씩 다르며 신호등을 떠나서 RGB로 모든 세상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조도의 변화 때문에 RGB 값이 기존의 개발자가 설정해둔 값을 벗어나게 되거나 악천후와 같은 기후에 의한 노이즈로 색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룰 기반으로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개발자가 세팅해둔 세상 내에서만 문제없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 대 챌린지라는 게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1000개가 넘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100만 개의 이미지를 인식하여 그 정확도를 겨루는 대표적인 시각지능 대회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정확도는 75%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부분 룰 베이스드의 방식으로 이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GPU 기반 딥러닝 기술을 들고 나오면서 이미지 분석에 대한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미지가 주어지면 자신들이 나름 고안한 알고리즘으로 판별해 정확도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 201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에러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28%와 26%의 에러율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획기적인 방식이 나오게 되면서 에러율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에러율이 10% 줄어든 거면 크게 줄어든 건가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에서 0.1%만 에러율이 줄어도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가 줄어든 거니 획기적이었고 실제로 모든 소스들을 공개하면서 딥러닝의 붐을 이어갔습니다. 알렉스넷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 2012년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의 연구실에 알렉스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만들어서 이름을 알렉스넷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넷이 어떤 구조로 우승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학술적인 부분과는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전공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혹시 전공자분들이 보셨을 때 학술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 하나 설명드리면 박스로 친 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딥러닝 방식은 여러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계 학습 방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기계도 이와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알렉스넷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의 노드를 지나가면서 결론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이거 생각해봤는데 답이 이거인 것 같아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2012년에 이와 같은 방식은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실제로 에러율을 현저히 낮추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다시 한번 엄청난 발전을 보이게 됩니다. 레지넷이라는 인공지능으로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이미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서야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레지넷의 경우는 알렉스넷에서 조금 더 심화된 방법입니다. 알렉스넷은 1번, 2번, 3번의 노드를 거쳐 결론을 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레지넷은 몇 개의 방법이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란색은 학습이 잘 된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가는 경로입니다. 이 부분은 알렉스넷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레지넷의 특징은 스킵 커넥션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킵 커넥션이란 기존의 학습이 잘 된 파란색 경로 중 일부를 스킵한 상태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답을 찾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경우는 파란색과 다르게 하나의 노드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녹색 라인은 빨간색과 다르게 다른 노드를 스킵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레지넷은 스킵 개념을 통해 서로 경로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학습된 라인들이 모여서 답을 찾는 형태이기 때문에 알렉스넷보다 더 낮은 에러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레지넷 방식으로 2015년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게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보다 인공지능의 눈이 더 정확해진 시점입니다. 엄청난 발전이고 이로 인해서 자율주행도 가능성을 점점 보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들이 없었다면 자율주행의 비전 기술은 점점 더뎌지고 훨씬 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알렉스넷, 레지넷과 같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에서는 이 알고리즘 이름을 하이드라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모양이 몸체와 머리를 여러 개 가진 히드라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렉스넷과 레지넷과의 차이점을 보자면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하나의 카메라 센서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했는데 하이드라넷은 8개의 카메라 센서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하이드라넷을 통한 분석으로 하나의 3D 영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은 하나의 카메라 센서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8개의 카메라를 활용했고 그걸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라넷을 사용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쉐어드 백본이라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드라넷이 왜 대단한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차량 번호판에 숫자와 문자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데이터셋이 없고 컴퓨팅 파워가 약하다면 세 번째 자리의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 문자 인공지능과 나머지 숫자를 인식하는 숫자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번호판을 인식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게 추후 유지보수나 진화시키는 데 용이하지만 컴퓨팅 파워가 약하고 데이터셋이 부족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해 도로, 신호, 차량, 보행자, 기후 등 정말 많은 내용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린 내용 이외에도 몇백 개는 될 텐데 테슬라 입장에서 일일이 제가 번호판 분류한 방법처럼 신호를 분석한 인공지능, 차량을 분석한 인공지능을 따로 만드는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레지넷 50과 유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하는 쉐어드 백본의 형태로 사물을 인지하고 신호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데이터를 모으기 쉬웠고 두 번째에는 컴퓨팅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판을 분류해내는 알고리즘을 쉐어드 백본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컴퓨팅 능력을 제외하고 보면 번호판에 해당하는 숫자와 문자라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으더라도 두 개를 동시에 학습시키기에는 컴퓨팅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고맙게도 테슬라의 고객들이 무려 그들의 돈을 지불하고 FSD라는 기능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돈을 받으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쉐어드 백본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쉐어드 백본으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웨이모와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 수집 방식입니다. 고객들은 자신들이 모은 데이터를 와이파이를 통해 전달해 줍니다. 내가 보았던 데이터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전달해주고 테슬라의 티처 컴퓨터가 해당 데이터를 학습하여 더 나은 머신러닝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티처와 스튜던트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관련한 자세한 영상을 이전에 찍었는데 오른쪽 상단에 첨부해 둘 테니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티처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스튜던트 모델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엔비디아의 컴퓨터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조라고 불리는 자신의 컴퓨터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이는 엔비디아의 컴퓨팅 능력에서 몇 배나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대부분 코드는 소프트웨어 1.0으로 짜여 있습니다. 1.0 버전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시작부터 결과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코딩을 한 것인데, 반면에 2.0은 개발자가 정해둔 범주 내에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코딩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서 2.0이 1.0의 모든 부분을 대체하게 될 테고, 이 말은 즉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혀 관여할 필요 없이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구현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도조라는 컴퓨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AI 프리뷰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만 보더라도 엄청난데 이번에 AI 데이라고 발표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대단한 게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날에 가능하면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미흡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